안녕하십니까. 사주학 이야기 32번째 시간. 오늘은 큰 나무, 간목, 인목이 많은 사주팔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 시간에는 불기운이 강한 사주, 불기운이 많은 사주팔자의 특징을 알아봤고, 오늘은 나무 중에서도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지만 작은 나무가 있지만 큰 나무, 간목, 인목이 많은 사주팔자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사진 보시죠? 왼쪽 사진 한번 보자고요. 상당히 가지도 많고 당당하게 서 있죠? 해남 대흥사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당당한 큰 나무 간목입니다. 인목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나무가 고목나무예요. 상당히 오래된 나무, 수분이 하나도 없이 꽉 말랐다는 얘기죠. 요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사진이 간목, 인목을 대표하는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간목, 인목의 형상, 아까 그 사진 보셨죠? 그대로 보시면 돼요. 크고 단단한 나무. 바로 이거를 당당함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당당함을. 그리고 위로만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지만은 고집도 있다는 얘기예요. 옆으로 새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줄기가 많이 뻗어나간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미래지향적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뻣뻣하게 자랐기 때문에 잘 휘어지지 않고 억지로 구부리려 하면은 부러진다. 그죠? 이건 고지시, 굽히지 않은 성격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 있죠?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이런 굽히지 않은 성격. 그 다음에 큰 나무 그늘에는 쉬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우리 시골이나 그 산에 가면 큰 나무가 있으면은 거기서 그늘에서 쉬어가는 사람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람이 많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용력이 있어 장난격, 리더격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무는 쓰임새가 많다. 가구로도 쓸 것이고 대들보로도 쓸 것이고 종이로도 쓸 것이고 하다못해 장작으로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는 잘만 다듬으면은 쓰임새가 많다. 이렇게 통변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간목, 인목, 나무가 많은 사주의 특징. 고집이 강하고 때론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다 손해보는 경향이 많아요. 아무튼 간목, 인목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성격이 있고, 신념이 강하니 돈이나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은 장점이 있는 반면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그 다음에 좀 묵뚝뚝한 성격. 여성은 애교가 좀 없다는 얘기죠. 간목일간과 을목일간 여자분들이 틀려요. 애교가. 자, 그 다음에 고든성법으로 아부를 잘 못하여 직언을 잘한다.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은 임금에게 거침없이 직언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 언관이라고 그래요. 언관. 옆에서 임금에게 어떤 일을 하는데 상당히 조언도 해주고 잘못된 거는 직언을 제대로 해준다는 얘기. 이런 고든성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장남 리더격으로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안고 포용하고 이끌어가는 기질이 있다는 얘기. 아까 그늘을 재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포용해서 이끌어 나가는 리더격, 장난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나무를 잘 다듬어주면 쓰임새가 많고 대들보가 된다. 그렇죠? 아까 가구로도 쓰고 여러 쓰임새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간목은 쓰임새가 많은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강한 나무, 간목과 인목을 통제를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융통성이 없고 고집으로 망한다.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한번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은 말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다듬어주지 못하면은 이러한 걸로 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잘 다듬어주면 큰 제목이 되지만 다듬어주지 못하면 유아독전 망나니가 된다는 얘기예요.
잘 다듬어주면 나무로 여러 가지 쓰임새가 됐지만은 이거를 다듬어주지 못하면은 아주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만 가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가 강한 사주들은 어려서부터 엄하게 훈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고지식하고 외걸수적이다, 이런 통제를 못하면 이러한 현상이, 성격이 나온다는 얘기죠. 앞에서부터 쭉 얘기했던 거 보편적으로 그런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의를 하고 동영상 올리면은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은 사주다 그랬는데 정력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물이 많은 사람은 정력이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왜 정력이 좋다고 그래요 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 있는데, 보편적인 성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어렸을 때 교육, 그 다음에 유전자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건강. 나무는 간, 담을 뜻하고 머리, 신경, 근육, 이거에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 기운이 강하거나 약해버리면 여기에 관련된 건강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통, 신경통, 정신신경성 질환, 이게 전부 머리하고 신경이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근육이 약해지거나 하니까 근육통, 그 다음에 간장과 관련된 질환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러한 기운들이 전체적으로 나무 기운이 강하신 분들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이 나무의 특성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남자분이시고 임진년, 을사월, 갑인일, 병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먼저 오행을 한번 볼까요? 연간의 임수, 요거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지의 진토는 큰 흙, 물을 품고 있는 큰 흙. 그 다음에 월간의 을목은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사화는, 월지 사화는 큰 불이 되겠네요. 큰 불. 그 다음에 본인 간목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큰 나무. 밑에 임목도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 요거 병화는, 시간의 병화는 큰 불이 되겠다는 얘기요. 큰 불. 그 다음에 임목은 나무라고 그랬죠. 큰 나무. 이렇게 오행이 구성되어 있네요. 본인과 같은 나무들이 제법 많죠. 큰 나무, 작은 나무 해서. 네, 그리고 큰 불도 좀 위치해 있고, 물도 있고, 흙도 있는데, 이 사주에, 사주팔자에 쇠가 안 보이는 게 약점이네요. 물론 사화 안에 경금이 큰 게 있는데 좀 약해 보여요. 그 다음 육친을 한번 보자. 육친. 자, 연간의 임수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진토는 연지의 진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 다음에 월지의 사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 다음에 일지의 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러면 이 임목도 비견이 되겠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병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구성이 되었네요. 자, 사주의 강약과 형상을 한번 보자고요. 형상을 파악해보자고요. 큰 나무가 여름에 태어났네요. 여름에. 근데 일지에 보니까 큰 나무, 시지에 보니까 큰 나무가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을목, 작은 나무도 나한테 힘을 보태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물이 이렇게 힘을 보태주니까, 힘을 보태주니까 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강한 사주. 자, 강한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를 보면은 저우적으로 보면 4월달이면 여름은 초여름이란 얘기예요. 여름이 시작됐을 때. 그러면 물이 좀 많이 필요할 때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무들이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많은 물이 필요하는데 이 임수 가지고 이 많은 물을 좀 공급하기는 다소 부족하지 싶어요. 그리고 나무의 생존을 받은 불들도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불들이. 그래서 이 불도 좀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 물로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아무튼 좀 조열해진 거를 이 물이 조우용신을 해주고 있네요. 조우를. 이 물이 아주 귀중한 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행은 골고루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쇠가 없는 게 좀 탈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주를 보면은 큰 나무가 물을 먹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데 또 불한테 설기를 또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 좀 잘 흐르고 수생목, 목생화 또 불은 강한 불은 흙에다 이렇게 또 설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화생토로 좀 반유통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사주. 문제는 이 많은 나무들을 좀 다듬어줘야 될 쇠가 부족한 게 탈이다는 얘기예요. 격도 보면은 이게 식신이죠. 월제의 식신이 투관되어 있다면 식신격이 돼 있어서 아주 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은 녹이죠. 녹을 일지하고 시지에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녹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인성도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 인성도 발달되어 있어서 학문도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학문도 좀 발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렇게 목화 통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머리도 영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토를 보면 금여록이죠. 이게 금여록. 그래서 지혜롭고 학문이 좀 발달된 사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은 요 을목 빼고는 다 양기운이죠. 양칠동. 양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녹이 또 역마로 잡히고 역마살이 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활동적인 일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무관도 괜찮겠다는 얘기예요. 무관. 그래서 물도 잘 공급되고 그러지만 이 물이 좀 약해서 쇠가 이 물도 좀 공급해 더 솟아나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나무도 가지를 좀 쳐줄 수 있는 쇠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우운기에서 이렇게 쇠가 아주 쇠가 또 관운이 되겠죠. 관운. 그렇지만 요 시기 때 사주에 필요한 쇠가 와가지고 도움을 줬다니. 이분 국방부에서 지금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군인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주에 잘 맞게 직업 길을 가서 아주 길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 사주팔자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네, 여자분이시고 죄송합니다. 개미년, 갑인월, 갑술일, 신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 본인이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오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간의 개수는 작은 물이라는 얘기예요. 작은 물. 그 다음에 연지의 미토는 불을 품은 작은 흙. 그 다음에 월간의 간목은 큰 나무. 월지의 임목도 큰 나무. 그 다음에 본인도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술토는 불을 품은 큰 흙. 그 다음에 신금은 작은 쇠네요. 그 다음에 시지의 미토는 불을 품은 흙이라고 그랬죠. 상당히 사주에 큰 나무들이 포진되어 있고 흙도 있고 쇠도 있고 물도 있고 오행은 뭐 골고루 갖춰 있는 듯 보이기는. 자, 아무튼 또 육친 한번 보자고요. 나를 생해준 오행인 개수는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미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임목도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자, 술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신금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미토는 내가 극한 오형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비견도 많고 재성도 제도 좀 상당히 좀 많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큰 나무. 큰 나무가 땅에 잘 뿌리를 받고 있네요. 자, 옆을 보니까 같은 나무가 이렇게 또 당당하게 있고, 그 밑에도 보니까 나무가 또 당당히 있네요. 나무가 큰 흙에 당당하게 뿌리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 옆에 같은 군락을 이루면서 이 숲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숲을. 아하. 그런데 상당히 그릇도 좀 커 보이고요. 이 사주 보니까 이 계수물로 이 숲을 이루고 있는 물을, 이 나무에게 물을 공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흙들 보면은 지글지글하죠. 불을 품고 있는 흙이라. 그죠? 요 흙에다 물 주랴. 상당히 사주가 저열해졌다는 얘기예요. 저열. 나무가 목말라다는 얘기예요. 목말라. 자, 근데 이 사주에 보면 이 쇠 있죠, 쇠. 이 쇠가 지금 열기에 좀 줄줄 녹고 있고, 쇠라는 거는 좀 식혀줘야 이렇게 냉기를 가지고 제 역할을 하는데, 냉기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흐물흐물한 데다 이 많은 나무들을 가지치려다가 본인이 날부러졌다는 얘기예요. 날부러졌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니까 물을 못 먹어가지고, 아까 사진 중에서 오른쪽 거 봤죠? 물을 못 먹어가지고 빼짝 말라있는 나무. 그런 나무 형상이에요. 이 물로는 어림없다는 얘기예요.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가 똑똑한데 속빈강적이다. 고집. 아까 나무들의 고집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비견 겁재가 많다 보니까 고집, 아집, 이런 걸로 인생 굴곡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또 양기운 보세요. 양기운. 똘똘 뭉쳐 있잖아요. 이렇게 양기운이. 그죠? 이런 데다가 이 관, 나를 갖다가 통제해줄 관도 지금 날부러졌다는 얘기예요. 날부러졌어. 그래서 자칫하면 이 아집하고 고집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이 좀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악에. 그리고 인성이 약하다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되겠지만은 이런 강한 사주들, 비겁이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사주들은, 사주가 이렇게 강하고 고집이 있다 보니까 훈육만 옆에서 공부를 집중을 해주면은, 가행보 안 하고 음악에 키워서 집중을 해주면은, 또 학문으로 이거를 인도를 해주면은 이 고집으로 인해서 학문을 한다는 얘기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비겁이 많은 사주들이 그러잖아요. 경쟁 좋아하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이러한 거를 깨우쳐 주면은 상당하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쟁에서 지금 잠도 못 자고 이런 부분을 공부에다 이어주면은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학예살, 학예기운, 그래서 학예기운이 중중하니 상당히 전문직종 같은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료계라든가 사법계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공부로 뒷받침을 해주면 좋은데, 이 물이 약하고 비겁이 많아서 성격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될 수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한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인성이 떨어지면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비겁의 고집, 이런 거를 학문으로 집중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 다음 사주를 보자고요. 남자분이시고 갑자년, 병인월, 갑인일, 을의 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오행을 한번 볼까요? 연간의 간목은 큰 나무. 그죠? 자, 연지의 자수는 작은 물.
그 다음에 월간의 병화는 큰 불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월지의 임목은 큰 나무. 본인도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 그 다음에 일지의 임목 나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을목은 작은 나무. 해수는 큰 물. 그죠?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나무도 많고, 물도 있고, 불도 있네요. 자, 육친을 보자고요. 나하고 같은 오행, 간목과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자수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 다음에 병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또 일지의 나무 똑같죠? 비견. 그 다음에 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해수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돼 있네요. 겁재하고 인성 상당히 많죠. 자, 사주 강약과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자, 큰 나무가 나무의 계절에 태어났네요. 인월달, 1월달. 월지의 나무, 일지의 나무, 시간의 나무, 연간의 나무. 나를 도와준 오행이 이렇게 나와 같은 오행이 있고, 해수가 나를 또 도와주고 있네요. 자수도 수생목으로 도와주고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아주 최강사주가 될 수 있네요. 자, 많이 먹었으면 배설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설. 야, 태양 얘기 떠 있네요. 태양. 요리 배설을 개운하게 하네요. 자, 인성이 발달돼 있어서 학문성이 있고, 이 녹들 보이시죠? 녹, 일지, 월지의 걸록. 상당히 학문발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인성도 발달돼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먹었으면 배설하는 불기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주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를 자세히 보면은 이 물은 인의 한목이 됐던 수생목으로 해가지고 나무하고 한통속이 됐어요. 이 자수도 나무에게 수생목으로 해서 나무에다 물 주다 보니까 한통속이 되고, 또 이 나무는 불에다가 설기를 잘 해주니까 불과 나무가 또 땔감이 한통속이 돼서 이 사주는 수생목 목생화로 해가지고 삼상격이 종격 삼상격이 아주 잘 깨끗하게 빠졌네요. 삼상격. 그래서 운기도 수목화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목화통명이라는 얘기예요. 목화통명. 아주 이 녹과 인성 발달, 그 다음에 식신으로 이렇게 설기까지 내 끼를 발상까지 해버리니 사주가 매끈하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매끈하게. 그래서 아주 학문발도 있고 좋은 사주가 돼서 이분은 의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다가 지금 정년퇴직이 있죠. 연세가 있어서 의과대학교 의사로서도 이름을 날리고 교수로서도 이름을 날렸던 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사주는 여러분도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독립운동도 하셨고 우리나라 2대 국회의장을 지내시고 대통령 후보로 나셨다가 유세도 중에 사망하신 신익기 선생님 사주팔자입니다. 이게. 네. 한번 보자고요. 남자분이시고 갑오년 신미월 갑인일 을해시에 태어나신 남자분. 자, 오행을 보자고요. 이거는 연간은 큰 나무, 그 다음에 오화는 작은 촛불, 그 다음에 신금은 작은 쇠, 미토는 지글지글한 작은 흙, 그리고
본인 간목은 나무라고 그랬죠. 큰 나무, 임목 큰 나무, 을목은 작은 나무, 해수는 큰 물이 되겠네. 큰 물. 자, 사주가 나무가 상당히 좀 있고 물도 있고 오행이 좀 골고루 있는 것 같죠? 보기상. 그 다음에 육친을 보자고요. 나하고 같은 오행, 연간, 간목은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오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신금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미토는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제. 해수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큰 나무가 미월달에 태어났네요. 미월달. 미월달은 여름에 더위가 한참인 가장 더울 때 태어나셨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은 사주팔자가 본인이 큰 나무인데 밑에 당당한 나무, 그 다음에 옆에 물도 시지에서 도와주고 작은 나무도 나에게 힘을 보태주고 연간에 나무도 상당히 힘을 보태주니까 상당히 힘을 똘똘 뭉쳤네요. 똘똘. 근데 이 사주가 힘은 강한데 이 녹을 놓으신 거 봤죠? 근데 이 물이 나무를 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고갈되면서 나무와 한 통속이 됐어요. 이내 한목이. 그러니까 물이 상당히 부족해진 사주가 됐어요. 물만 좀 더 공급이 됐으면 상당히 더 좋은 사주가 됐을 텐데 아무튼 이 물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불들이 인중에 병화도 있고 불들이 상당히 좀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미월달 여름 한여름에 태어나서. 그래서 식상이 대단해졌다는 얘기예요. 식상이. 자, 물기운이 상당히 떨어지고 물이 조금만 가세만 했더라도 성격이 좀 둥글둥글 했을 텐데 이 물 부족에 이렇게 식상이 불기운이 좀 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성격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또 이 간목 일주로 리더격으로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분 정말 추앙한 분들 많아가지고 유서 때마다 사람을 몰고 다녔고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분 돌아가신 뒤에 선거를 이분 돌아가시고 선거가 본인은 참여를 못했지만 사람들이 표를 줬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한테. 그 정도로 사람을 몰고 다녔고 성격이 이렇게 좀 강하다 보니까 식상이 강하다 보니까 성격이 할만하죠. 대단한 주관, 고집, 자존심, 배짱 보통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이런 강한 기질로서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 또 독립운동가로서 이 성격대로 헤쳐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상이 좀 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관이 브레이크를 잘 못 잡아주다 보니까 이 주관, 고집, 자존심, 배짱 이런 게 대단한 게 발휘가 됐다는 얘기예요. 식상도 가하고 또 이 관이 통제를 잘 못해. 이 관이 지금 조그만 쇠가 이거를 나무를 통제하려다 날부러지고 이 열기에 줄줄 녹아내리고 있다 보니까 관이 작동을 안 하니까 성격이 더 고집이 강하게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 선거 때도 옆에서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과로하니까 좀 쉬시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또 고집하고 자존심으로 막 밀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무리가 돼가지고 물론 이제 타살살도 끊이지 않았지만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그 사주가 되겠네요. 어떤 강지감, 사주를 봐도 보통이 성격 강지감이라든가
자존심 배짱이 보이는 그런 사주를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간목일주의 진가를 보여준 사주팔자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그 큰 나무가 강하고 많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또 그걸 가지고 실전 사주에서도 한번 적용해서 풀어봤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